자신 대비 4-2 토론에 관한 단원 들어갑니다. 더 나은 사회를 위한 토론이라는 제목의 단원이고요. 자, 토론을 배우기 전에 중요한 것은 토론에서 다루는 논제, 그러니까 찬성층과 반대측이 각각의 논증을 구성해서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는 말하기인데요. 여기에서 다루는 이 논제의 종류가 중요합니다. 논증은 우리가 앞서서 배웠기 때문에 기억하셔야 됩니다. 글쓴이의 주장 또는 말하는 사람의 주장과 이유, 근거, 그리고 또 반론에 대한 반박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겠죠? 네, 이렇게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자, 그럼 토론에서 다루는 논주의 종류는 크게 3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사실 논제, 두 번째는 정책 논제, 세 번째는 가치 논제가 됩니다. 사실 논제는요, 어떠한 사실이, 어떠한 사안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다루는 것을 사실 논제라고 합니다. 자, 사실이 명확하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 사실이다 또는 아니다를 토론을 통해서 가려내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옳고 그름에 대한 가치 판단을 다루는 것은 가치 논제, 문제의 해결과 방안을 다루는 것은 정책 논제라고 합니다. 주로 공동체의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논제의 종류에 대해서 사실 논제, 가치 논제, 정책 논제 이야기했고요. 예시를 꼭 봐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러한 것들이 각각의 논제로 제시될 수 있다. 강력한 처벌은 범죄 예방 효과가 있다 또는 없다에 대해서 토론을 나누겠죠. 환경 보존보다 개발이 중요하다. 자, 중요하다, 그렇지 않다라는 가치 판단이 될 겁니다. 고급 평준화 정책은 시행해야 한다. 정책에 관한 것이 될 겁니다. 자, 내용을 꼭 출제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꼭 봐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토론의 논거. 토론은요, 주장의 타당성과 신뢰성과 공정성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자, 이 타당성과 신뢰성과 공정성을 위해서는요, 논거를 제시하는데요. 여기는 사실 논거가 있을 수 있고 의견 논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논거는 역사적 사실, 통계 자료, 설문조사 같은 것들, 객관적 사실에 바탕을 두고요. 의견은 전문가 또는 관련자 등의 권위자의 견해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니까 주관적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논거를 검증할 때는 논제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하고 구체적이고 정확하고 또 최근에 나온 자료여야 합니다. 논거가 특수한 사례가 아니라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논제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 이게 타당하다. 최근에 나온 자료이고 구체적인가, 신뢰할 만한가, 누구나 인정하고 치우치지 않았나, 공정한가, 이렇게 연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토론의 필수 쟁점입니다. 쟁점이라고 하는 것은요, 서로 대립하는 지점을 쟁점이라고 부르는데요. 토론에서 반드시 다루는 필수 쟁점, 이러한 필수 쟁점의 요소 또는 필수 쟁점은 이러한 것들입니다. 얼마나 심각한지, 실행 가능성이 있는지, 그 다음에 실행을 하고 나서 이익이나 효과가 있는지. 정리해 볼게요. 논제의 종류, 그 다음에 토론의 논거가 갖추어야 할 성격, 그 다음에 토론의 필수 쟁점은 어떤 것들을 필수 쟁점이라 하는가, 3가지를 꼭 정리하고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한 번 더 논제와 쟁점에 대한 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교과서 151쪽에 해당하고요. 토론의 수행에 필요한 개념과 절차를 정리한 것입니다.
논제는 무엇이고 쟁점은 무엇인가? 논제는요, 문제 해결에 관한 어떤 제안이나 주장이고요. 찬성 측과 반대 측의 입장이 명확하게 나뉠 수 있어야 논제입니다. 그 다음에 논제는 현재 상황에 문제가 있어서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주장을 담고 있는 것을 뜻합니다. 이 변화에 대한 주장은요, 찬성 측이 이러한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찬성 측의 입증 책임이 있습니다. 반대 측은 찬성 측의 주장이 타당한지 검토하고 반박하는 역할입니다. 쟁점은요, 토론에서 찬성 측과 반대 측의 의견이 대립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반드시 다루어야 할 쟁점을 필수 쟁점이라고 합니다. 필수 쟁점은 앞서서 이야기했듯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얼마나 심각한지, 실행 가능성은 있는지, 실행에 따른 이익이나 효과가 있는지 등에 해당합니다. 이에 따른 토론의 전략 구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얼마나 심각한가에 대해 찬성 측은 주로 문제가 지속될 것이고 빨리 해결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할 것이고요. 반대 측에서는요, 이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실행 가능성이 있는 해결 방안인가, 제시된 방안으로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할 거고요. 반대층은 그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고 할 겁니다. 실행에 따른 이익이나 효과가 있는가? 이익이나 효과가 비용보다 크다고 말할 거고요. 반대측은 비용이 이익이나 효과보다 크다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논증을 구성할 때는 주장, 이유, 근거가 있다. 앞서서 배웠던 내용입니다. 자, 주장은 글쓴이가 옳다 또는 옳다고 판단되는 것을 주장하겠죠. 그 다음에 이유는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주관적인 요인, 근거는 객관적인 자료가 됩니다. 근데 전문가의 의견이나 통계 자료들도 여기서는 객관적 자료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전문가의 의견은 전문가의 주장이지만 이것을 근거로 이야기할 때 근거로 이야기할 때는 객관적인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반대 신문식 토론은 어떻게 할까? 자, 토론 중에서도 우리는 반대 신문식 토론을 살펴볼 겁니다. 논제에 대해서 상대 측 토론자에게 질문을 통해 상대 측의 논지를 반박함으로써 승부를 가리는 방식입니다. 자, 중요한 건 용어들을 모두 기억하셔야 됩니다. 입론 단계는요, 앞에서 입론한 상대 측의 토론자에 대한 반대 신문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찬성 측과 반대 측은 각각 2명이 구성되는 게 일반적이고요. 각 토론자는 입론, 반대 신문, 반론 등의 3번의 발언 기회를 얻습니다. 자, 보시면 1토론자 1번, 2번, 3번, 2토론자 1번, 2번, 3번, 1토론자 3번, 2토론자 3번이 되죠. 자, 잘 기억하고 계셔야 되고요. 요 순서 반드시 출제됩니다. 자, 일단 처음 보면 헷갈릴 수 있는데요. 자, 이렇게 기억해 봅시다. 일단 우리가 앞에서 배웠듯이 토론은 찬성 측의 입증 책임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토론은 쉽게 찬성 측이 시작해서 찬성 측이 마무리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찬성 측이 입론을 시작하고 토론의 맨 마지막은 찬성 측의 반론으로 끝난다. 일단 요거부터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순서를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일단 처음에 제1토론자가 찬성 측의 제1토론자가
주장을 합니다. 입론이라고 하는 건 찬성, 어떤 이유 때문에 찬성한다 라고 의견을 밝히는 것을 입론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주장을 이야기하면 반대 측에서 이 주장에 대한 반대 신문을 합니다. 자, 반대 신문이라는 것은 상대층의 논지를 반박하는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에 반대 측에서 반대한다라는 주장을 밝힙니다.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로 찬성 측에서 반대 신문을 합니다. 그 다음 제2 토론자가 역시 입론을 밝히면 반대 측에서 제1 토론자가 반대 신문을 하고 번갈아 가면서 그 다음에 반대 측에서 입론을 하면 제2 토론자가 반대 신문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상대 측의 반대 신문에 대해서 반론을 하고 반론을 제시하고 반론을 제시하는 방식입니다. 순서 반드시 암기하셔야 됩니다. 찬성측과 반대측의 토론 개요소를 작성하고 나눈 대화입니다. 필수 쟁점에 따른 전략을 구성하는 과정을 한번 볼게요. 토론 개요소가 전염병 백신의 지식재산권을 면제해야 한다. 전염병 백신 같은 경우는 인류에게 필수적으로 필요한 그런 의약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지식재산권을 면제해서 되도록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얘기가 될 겁니다. 정책 논제가 되죠. 재산권에 관한 이야기예요. 지식재산권은 용어 정리부터 먼저 들어가야 돼요. 지적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재산권, 돈을 벌 수 있는 권리가 될 겁니다. 필수 쟁점은요, 전염병 백신의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문제가 심각한지, 그 다음에 문제가 해결이 되는지, 그 다음에 얻게 되는 이익이나 효과가 비용보다 큰지입니다. 자, 필수 쟁점에 대해 찬성 측은요, 지식재산권으로 인해서 백신의 양극화가 현상이 심각하다라고 주장할 것이고요. 지식재산권으로 인해 과도한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라고 이유를 말할 겁니다. 필수 쟁점 두 번째에 대해서 전염병 백신을 면제하면 양극화 현상이 해소될 수 있고 시장 가격이 낮아진 사례를 보여주면 좋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얻을 수 있는 이익은요, 전염병 백신의 개발과 발전을 촉진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반대 측은요, 양극화 현상 자체를 부정하기는 어렵지만 구조적인 양극화로 인한 현상의 하나일 뿐이다. 그러니까 면제해도 수급 상황이 쉽게 개선되진 않을 거고 쉽게 해소되지 않을 거다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또 개발도상국에 대한 선진국의 지원 의무감이 약화돼서 이익보다 손해가 오히려 크다라고 이야기하고 자료를 제시할 겁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 배웠던 내용을 가지고 실제 토론하기의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순서는 앞서서 암기한 거, 그 내용을 숙지하고 그 다음에 토론하기 내용으로 가겠습니다. 영상이 좀 길어질 것 같아서 여기서 끊고 그 다음에 이어서 업로드 하겠습니다.